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스텔스 무인기를 동부전선에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이 스텔스 형상의 소형 드론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으며 지난해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 행사와 포천 드론 작전사령부 현장 지도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드론은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설계로 길이 약 2m, 이륙 중량 60kg의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제트 엔진과 첨단 카메라를 탑재하여 공중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 스텔스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더욱 향상된 저피탐 기술이 적용되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하였으며 비가시선 장거리 비행 능력을 통해 북한 내륙 깊숙이 위치한 전략 시설까지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소형 드론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드론 작전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한 소형 정찰 드론 개발을 넘어 다양한 차세대 무인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는 한국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KUAV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연계한 무인 전투기 편대 운영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한 KUSFS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 무인 정찰기와 차별화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대지 및 공대공 전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는 미래 전장에서 파일럿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최전방 공격 임무를 수행할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무인기 전력을 증강시키자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의 무인 항공 기술이 최첨단 수준으로 성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방산 성과에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인 항공 기술이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것임을 일찍이 예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술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USFC 무인 전투기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MQ-28 고스트 배트나 호주가 개발한 로열 윙맨과 유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정찰 드론에서 벗어나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무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연계하여 편대 비행이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인 전력의 실전 배치를 앞당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비공개이지만 군사 정보 소식통과 공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현재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은 최종 시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한국이 개발 중인 대형 스텔스 무인기 KUSLW 가오리 X2의 실물 기체로 추정되며 기존에 알려진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비공개 비행 시험이 진행 중이며 일부 기체는 실전 배치를 위한 지상 테스트를 거치며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KUSLW의 기체 크기는 길이 13m, 날개폭 21m 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스텔스 무인기보다 더욱 대형화된 설계입니다. 또한 저피탐 설계와 능동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원거리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2028년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시기에 맞춰 유무인 편대 전투 능력을 완벽히 구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인기 전력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첨단 항공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달리 무기 개발의 모든 과정을 첨단 기술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며 연이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라 미국, 유럽과 함께 차세대 전투체계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는 대한민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전력으로 이미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방부는 AI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키랩 작전 개념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키랩 작전은 대한민국 방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적이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정밀한 표적 식별과 신속한 타격을 통해 위협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작전 운용 체계입니다. 기존의 킬체인 개념이 단계적인 타격 절차를 거친다면 키랩 작전은 그물망처럼 촘촘한 표적 처리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조기에 교란하거나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미래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키랩 작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꼽히는 것이 바로 KF-21 보라매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입니다. KF-21 전투기가 지휘 및 공중전 수행 역할을 맡고 무인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타격 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적용한 신형 스텔스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상 개발 계획이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무인 전투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단순한 정찰 기능을 넘어 전자전 통신 중계 표적 지시 등의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은 키랩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핵심 표적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텔스 설계 기술을 공식적으로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한 무인 전투기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AI 기술과 결합될 경우 미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와 연계한 유무인 복합편대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적의 핵심 전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최첨단 전력을 바탕으로 미래 공중전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키랩 작전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물론 다목적 헬기 및 다양한 한국 항공기들과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 멈티를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운용되며 한국의 영공 안보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블록2 전투기를 위한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산 무인기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의 핵심인 엔진 기술은 세계 6개 국가만 독식하는 구조로 다른 국가들은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과는 무인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형 라이선스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하고 있으나 이제 곧 KF-21 전투기에도 국산 엔진을 당당히 탑재하여 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KF-21 엔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 엔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 공군 전력 발전 방향에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전투기 실전기체 배치를 위한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개발 성과를 뛰어넘어 초고난도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엔진 국산화까지 직접 개발하여 세계적인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의 상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입니다. F414 엔진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 F터버너를 사용했을 시 약 22,000파운드의 최대 출력을 생성합니다. KF-21 전투기는 15,000파운드급 F414 엔진이 2개 장착된 쌍발 엔진 기체이며 2개의 엔진이 들어간 만큼 더욱 높은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엔진을 이용해 기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KF-21 전투기 개발 당시 설계 부분에서 엔진 개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F-35 전투기가 단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발 엔진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2개의 엔진이 장착된 트윈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현대 대한민국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단발 엔진이 되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추력이 높은 엔진을 제작해야 했을 것이며 현재 목표한 국산 엔진 개발은 후순위로 지연되거나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발 엔진은 쌍발 엔진에 비해 내부 무장 탑재가 더 많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 반매립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F-35 전투기보다 폭넓게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도 반대파들이 극성맞습니다. 엔진 국산화를 반대하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왜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사용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시험을 통해 검증이 완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만큼 무기 종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기 독립국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만큼은 한국이 따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미국산 엔진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실력으로는 어차피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엔진 개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가장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국가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이 자체 개발 엔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엔진은 짧은 수명으로 인해 개발국에서도 반쯤 포기한 악명 높은 유지비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성공 사례는 아예 없는 걸까요? 과거 프랑스 라팔 전투기 역시 성능과 가성비,
생산성까지 따졌을 때 16,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미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러한 계획을 취소하고 국산 엔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미래 수출 상황이나 장기적 이익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앞의 상황만을 본다면 KF-21 전투기 개발을 계획할 당시부터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주고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영원히 갑과 을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작해온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현재 국산 엔진 개발 역시 도전하는 것이 옳다고 느낄 겁니다. 당시 반대파들의 결정을 따랐다면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확인한다면 국산 엔진 개발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세계 5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이며 엔진 신뢰성을 입증시킬 기체로 KF-21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술 강대국입니다. 국내 최대 엔진 기업인 한화에어로는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의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에게 외주 맡겨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시켜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더빈 블레이드 신소재 개량에 집중적으로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램제트의 기조적인 기술과 병행해 5,500파운드 추력을 갖춘 무인 드론 엔진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F414 엔진을 대체할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위해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프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급 엔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도 더 추력을 높인 18,000파운드급 애프터버너 장착 시 27,000파운드급 엔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의 최종 목표가 블록3 5세대 전투기를 넘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멈티를 운용하는 6세대 전투기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목표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추력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바이패스 엔진의 높은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소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발되었으며 현재 1300도까지 버티고 있으며 최근 1500도를 버티는 신소재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군사무기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와 램제트까지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뚝 서기 위해 KF-21 전투기의 모든 분야를 국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험난한 고지를 가진 것이 단연 전투기 엔진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엔진 국산화에 대해 비난하고 실패할 것이라 낙담하는 것보다 연구진들을 믿고 응원하고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